찬바람이 창틈을 파고드는 늦가을, 서울 신림동의 한 낡은 고시원 복도 끝방. 박서준은 책상 위로 쏟아지는 스탠드 불빛 아래 며칠 밤을 새운 탓에 경한 눈으로 빼곡한 글자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렸지만 그의 시간은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멈춘 듯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사법고시 2차 시험 날짜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몇 년째 반복되는 실패의 기억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수시로 그의 마음을 헤집었다. 서준아, 밥은 먹고 하는 거니?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엄마 아빠도 이제 더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 정혜숙 씨의 목소리는 걱정과 기대를 교묘히 버무린 채찍이 되어 서준의 신경을 긁었다. 전화는 늘 그런 식이었다. 아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듯 시작하지만 결국엔 합격이라는 단 하나의 결과만을 갈망하는 날카로운 바람으로 끝맺었다. 그는 네, 알아요. 끊을게요. 메마른 대답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깊은 한숨이 좁은 방 안을 채웠다. 먼지 쌓인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엔 별 하나 없었다.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뭘 얻겠다는 걸까? 이 지긋지긋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절망감이 검은 잉크처럼 번져갔다. 그는 잠시 머리를 식히려 자리에서 일어섰다. 끼익, 낡은 의자가 비명을 질렀다.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격렬한 통증과 함께 눈앞이 아찔해졌다. 짧은 신음과 함께 그는 그대로 차가운 복도 바닥으로 쓰러졌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는 고시원 총무 김씨 아저씨의 놀란 얼굴과 다급한 목소리를 어렴풋이 느꼈다.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발소리,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다. 모든 것이 느리게,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며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묘한 이탈감을 느꼈다. 이대로 끝인가? 짙고 깊은 어둠이 그를 삼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니,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한 공간인 듯했다. 서준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다. 눈을 떠도 감아도 오직 검은색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고통과 번뇌가 사라진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안락함이 그를 감쌌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 안긴 태아처럼 혹은 깊고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온전히 고요했다. 육체의 무게도 마음의 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존재했다. 순수한 의식으로. 그때 저 멀리 아주 작은 빗줄기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 바늘구멍만 한 빛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오며 점점 커졌다. 그 빛은 따스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어릴 적 할머니 집 꽃마루에 앉아 바라보던 낡은 창호 문살 사이로 새어들어오던 햇살 같았다.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 빛을 향해 이끌렸다. 거부할 수 없는 힘이었다. 빛은 거대한 터널의 입구처럼 변했고 그는 엄청난 속도로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주변으로는 형형색색의 빛깔들이 소용돌이치며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모든 것이 꿈결처럼 느껴졌다. 빛의 터널 끝에 다다르자 눈부신 광경이 펼쳐졌다. 그곳은 마치 한국의 옛 그림 속 풍경처럼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푸른 소나무와 곱게 뻗은 대나무가 정갈하게 늘어서 있었고 맑은 연못에는 수련이 곱게 피어 있었다. 고즈넉한 정자 옆으로는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들이 각기 다른 빛깔을 뿜어내며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현실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러나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에 돌아온 듯한 편안함을 느꼈다. 서준아, 왔느냐? 따뜻하고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준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생전에 그토록 자신을 아껴주셨던 친할아버지 박진수의 영혼이 온화한 미소로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가 기억하는 가장 건강하고 인자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하얀 두루마기를 곱게 차려입은 할아버지의 모습은 주변의 빛과 어우러져 더욱 성스러워 보였다. 할아버지. 서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꿈인가 환상인가. 하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래, 나다. 고생 많았다,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는 서준을 부르던 옛 애칭을 사용하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길은 마치 실제처럼 따스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전 어떻게 된 거죠?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서준이 물었다. 할아버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잠시 이승의 강을 건너왔단다, 서준아. 저쪽 세상에선 네 육신이 산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겠지.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서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는 듯했다. 자신이 죽었다는 혹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의 심장을 내리쳤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전 아직 시험도 봐야 하고 할 일도 많은데. 그는 어린아이처럼 부정하며 울부짖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눈물과 함께 절망과 후회, 그리고 삶에 대한 간절한 미련이 쏟아져 나왔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을 지키며 그가 충분히 슬픔을 토해낼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감정이 조금 진정되자 할아버지는 서준의 손을 잡고 정원 한가운데 있는 정자로 이끌었다. 자, 이제 내 삶을 한번 돌아보자꾸나. 할아버지의 말과 함께 정자 앞 허공에 호련히 맑고 투명한 수정 같은 화면이 나타났다. 그 화면 속에는 서준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다. 서준은 화면 속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꼈고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생생하게 체험했다. 이기심으로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 비겁하게 외면했던 순간, 부모님께 모질게 대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 특히 자신이 무심코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에 친구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 친구의 슬픔과 절망이 그대로 자신의 것처럼 느껴져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늘 전전긍긍하며 홀로 속가리했던 자신의 모습도 안쓰럽게 다가왔다. 하지만 삶의 회고는 고통스러운 기억만 보여주지 않았다.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심지어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사소한 순간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언젠가 길에서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를 일으켜주고 주머니에 있던 작은 사탕 하나를 건넸던 기억. 아이는 눈물을 그치고 환하게 웃었고 그 순간 서준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피어올랐었다. 그런데 화면은 그 아이가 자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청년이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이는 그때 서준이 건넨 작은 친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고 그것이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갖게 된 작은 씨앗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고시원에서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힘내요 우리라고 건넸던 짧은 격려의 말.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지만 그 동료는 절망의 끝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고 결국 시험에 합격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 동료가 마음속으로 서준에게 감사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서준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혹은 잊고 지냈던 작은 선행들이 누군가의 삶에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무가치하거나 실패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삶에도 분명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작은 빛을 더하고 있었던 것이다. 죄책감과 자기 비난으로 얼룩졌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삶의 회고가 끝나자 할아버지는 서준을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마치 오래된 서고처럼 수많은 두루마리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기록의 방이었다. 각 두루마리에는 한 영혼의 모든 생애가 담겨 있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서준의 삶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찾아 그에게 보여주었다. 두루마리에는 글자 대신 이미지와 감정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으로 그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영혼은 저마다의 여정을 간단다, 서준아. 할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수많은 생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그 과정에서 맺는 모든 인연과 경험은 결코 우연이 아니지. 그것이 바로 카르마란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란 것을. 모든 존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과 연민만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단다.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서준은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시험 합격이나 사회적 성공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높은 지위나 많은 재산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성장, 그리고 타인과의 진실한 연결과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깨달음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때 할아버지가 조금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서준아, 내게는 아직 선택의 기회가 남아있단다. 원한다면 다시 내 육신으로 돌아갈 수 있어. 서준의 눈이 번쩍 뜨였다. 돌아갈 수 있다고? 삶에 대한 희망이 다시금 솟아올랐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다음 말은 그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한다. 돌아간다면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모든 기억으로 인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이 강렬한 기억들이 너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 평화로운 곳을 등지고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란다. 서준은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이 영원한 평화와 안식 속에서 모든 고통을 잊고 머물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미련과 새롭게 깨달은 가치들을 현실에서 실현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그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는 삶의 회고에서 보았던 자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작은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외면하려 했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희생, 아직 전하지 못한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말들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 돌아가자.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야. 사랑하고 용서하고 연결되는 삶을, 그것이 진짜 사는 것이니까. 그는 굳은 결심을 하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저 돌아갈래요.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 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어요. 이젠 두렵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더니 이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한다. 가서 내 삶을 아름답게 피워내거라. 나는 늘 이곳에서 너를 응원하고 있겠다. 할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빛 속으로 희미해져 갔다. 사랑한다, 우리 강아지. 마지막으로 들려온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더없이 따스했다. 눈을 떴을 때 서준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계음, 그리고 자신을 다급하게 내려다보는 의사와 간호사,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서준아, 정신이 드니?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의사는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겼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준은 며칠 동안 혼수 상태였다고 했다. 퇴원 후 서준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었다. 이전에는 회색빛으로만 보이던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빛나는 듯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의 따스함, 길가의 핀 이름 모를 들꽃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웃음소리, 심지어 음식의 맛까지도 새롭고 경이롭게 느껴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조급함이나 불안, 절망감이 없었다. 대신 깊은 평화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사법고시 합격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공부를 완전히 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처럼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 순간 진심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니와의 관계였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임사 체험에 대한 이야기는 차마 꺼내지 못했지만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고 어머니의 기대가 때로는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하는지를 서툴지만 진심으로 표현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느끼고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꼭 안아주었다. 수십 년 묵은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고시원 총무 김씨 아저씨에게도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작은 감사를 표했다. 무뚝뚝하던 김씨 아저씨는 어색해하면서도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작은 변화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한 온기를 전하고 있었다. 서준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박서준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배웠고 이제 그 가슴 벅찬 깨달음을 안고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앞날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밝고 따뜻한 빛, 바로 사랑과 희망의 빛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다.